안녕하세요. 2023 세종시 교육청 진로교육원에서 진행하는 24학년도 충청권 대학 대입정보 안내를 맡은 다정고등학교 교사 배윤희, 전재성입니다. 네, 이제 충청권 대학, 이제 충청권으로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충청권 대학들 올해 어떠한 입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대학은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 세 대학을 저희가 선정했는데요.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왜 세 대학을 선정했는지. 네.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 왜 이 세 개 대학을 선정을 하셨을까요? 우리 충청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이고요. 그리고 학생부 위주 전형,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폭넓게 학생들 선발하면서도 우리 세종시와 가까이에 있고 또 학생들이 선호하는 비수도권 대학이어서 이 세 대학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충남대학교 24년도 올해 입시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전재성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대학교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세종 지역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많은 친구들도 충남대학교에 꿈을 가지고 있고 목표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올해 수시 모집 요강이 5월 31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전년도와의 차이점, 전형별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종합, 실기실적 위주의 전형으로 크게 수시는 세 가지 전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는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 교과 일반 전형과 교과 지역인재 전형인데요. 약 1,600여 명이 넘는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올해 전년도와 다르게 변화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일반 전형, 서류 전형 두 가지 전형으로 구분을 하여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충남대학교 23년도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입시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네, 충남대학교 입시에서는 변화된 부분들이 제법 있는데요. 먼저 교과 전형에서는 일부 인원들의 신입생들의 모집 인원 감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아니고요. 큰 변화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의 30%를 빼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신입생들을 늘렸는데요. 그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 서류 전형을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 서류 전형을 통해서 재학생들을 291명을 새로 신입생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하게 됨으로써 이 부분이 올해 입시에서부터 많은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대학교 올해 입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수를 많이 늘렸는데요. 이제 세부적으로 전형들 특징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교과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들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을 토대로 이 합격자들을 선정을 하고요. 또한 학과마다 정해져 있는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를 하게끔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사범대학교부터 최저 기준 8등급 그리고 많게는 12등급까지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서 수능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과목과 등급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수시 모집 요강이나 안내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남대학교는 수시 최저에서 탐구 영역은 2과목을 평균으로 반영합니다. 반드시 2과목 응시하셔야 되고요. 과학탐구 반영하는 모집단위는 과학탐구 2과목을 응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 친구들이 겨냥할 수 있는 충남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은 올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지역인재 전형 설명해 주시죠. 네, 지역인재 전형은 지금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세 개 대학 모두 우리 세종 지역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전형인데요. 충남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은 역시 교과 전형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전형입니다. 올해 508명의 일반 학생들과
특히 의학학 계열에서 7명의 저소득층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신입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지역의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은 사범대학이 아니라면 두 가지 전형을 모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충남대에 지원을 희망하는 친구라면은 이 두 가지 전형의 경쟁률과 입시 결과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지원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도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일반 전형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동일한 기준이라 하더라도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청권 친구들만 경쟁하는 전형이어서 일반 전형보다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기대되는데, 이따가 선생님이 그 작년 등급 비교해 줄 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인원수가 늘은 충남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새로 신설된 학생부 종합 원 전형부터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511명의 신입생을 선발을 하게 되고 종합전형,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291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일반 전형과 서류 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면접고사의 유무입니다. 일반 전형은 면접고사를 실시를 하고 서류 전형은 면접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면접을 실시하게 되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과에 따라서 선발하는 1단계에 합격하는 인원이 차이가 있지만 대개 사범대학교나 의예과는 3배수, 일반학과는 2배수를 서류를 통해 선발하고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신입생을 곧바로 일관합산으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선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하게 일부 학과에서는 종합전형임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사범대학이나 의학학 대학 같은 경우, 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최상위권 학과들인 약학대, 의과대, 수의학대들은 종합전형이어도 지금 최저가 깔려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신 건데요. 기존에 있었던 프리즘 200과 프리즘 300이 학생부 종합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2배수를 뽑냐 3배수를 뽑냐는 모집 인원이 10명 이상일 때는 2배수, 10명 미만일 때는 1단계 전형에서 3배수를 뽑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학생들 선발할 때 교과 성적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남대학교는 교과 성적의 경우는 학년에 따라서 반영 비율이나 아니면 특정 교과목의 성취를 더 높게 반영하지 않고 전 과목을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전 학년을 동일하게 반영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학년별로 반영하는 교과목과 지표는 차이가 있는데요. 모든 모집 단위에서 해당되는 화면에 보시는 교과와 교과군 과목들의 내용들을 석차 등급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변경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는 내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치화하여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성취도 A, B, C에 따라서 각각 다른 등급 환산 점수를 등급 점수를 받게 되는데요. A 등급을 받은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교과목의 내용이나 이수자 수, 다른 외적인 영향과는 관계없이 1등급을 부여를 하는 반면에 B등급과 C등급의 경우에는 이수 비율에 따라서 각기 다른 환산 석차 등급을 받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 역시도 매우 중요하고 A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한 학생들이 유리하다는 점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교과 성적 방법 설명 들었고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서류평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충남대학교 서류평가 요소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충남대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서류평가의 방법과 요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학업 역량 40%, 전공 적합성 30%, 발전 가능성 20%, 인성 10%를 이 평가의 요소로 삼았고요. 각각의 평가 항목들과 내용들을 바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하게 될 친구들은 이 평가 요소와 항목과 내용에 자신의 생기부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를 한번 비교하고 분석해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는 아직 충남대학교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가 발간되지 않아서 전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를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다른 요소나 비율이나 항목들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내용들이 나온다면 충남대학교 입학처의 홈페이지 입학처에 내용들, 탑재된 내용들을 가지고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남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는 2단계 면접고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충남대학교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네, 다른 대학들 재시문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일반 대학들과 마찬가지로요. 충남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 평가는 지원자의 학교생활 기록부의 충실도 그리고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 준비는 학교 생활에서 지원자가 어떤 활동을 얼마나 충실하게 해왔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질문에 대해서 조리 있게 분명하게 나타내는가를 평가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접고사에서의 평가 요소와 비율들, 항목들 역시 세분화가 되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우 빠르게 24학년도 충남대학교 교과 반영 그리고 서류평가, 면접평가까지 선생님께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보통 충남대학교 진학하는 친구들의 등급대는 어떠한지 전년도 경쟁률과 그리고 내신 성적 알려주세요. 우리 친구들 많이 궁금해합니다. 네, 충남대학교의 교과별 그리고 교과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 전형별로 전년도 합격자 사례와 등급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수도권 대학의 교과 성적 안내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실 때에는 합격자들의 단순한 등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제시하는 환산 등급이 합격과 불합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과 불합격의 점수들을 보셔야 된다는 걸 안내해 드렸는데요. 충남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안내해 드리는 등급은 단순히 지원자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선에 있다라는 점만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개설된 학과마다 일정한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일반적인 학과의 경우에는 2등급 초반부터 3등급 중반까지 다양하게 교과 일반 전형에서 합격자의 점수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약학과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 2022학년도에 합격자의 등급 컷이 약간 낮게 그러니까 수치는 높게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년도 2023학년도의 약학과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이 다시 높게 경쟁률과 합격자들의 교과 성적이 평균 등급이 1.35로 높게 이제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반 전형의 성적을 보면은 항상 충남대학교는 지역 인재 전형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은 어떤 전형의 입시 결과가 더 높고 낮냐, 이걸 규칙화할 수 없습니다. 한 해에 걸러서 높고 낮고 이런 모습들이 교차하거나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남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될 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원서 작성 직전까지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 선생님들과 진중하게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지원을 하게 될 전형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한 다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충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몇 년간의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이 교차해서 경쟁률이 등급대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몇 년간의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보통 충남대 같은 경우는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3개년의 입시 결과를 동시에 발표를 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 일반이나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하게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두 전형 간의 비교뿐만 아니라 배윤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3개년 간의 결과를 토대로 어떤 전형에 지원하면 좀 더 합격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2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에는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에 따라서 이 전년도 입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시면은 안 될 것이다 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3년치의 결과를 보시면서 내가 지원을 하게 될 학과의 모집 인원의 변화 추이, 그리고 충원율, 그리고 합격자의 교과 내신 성적을 분석하시면서 보시면은 충남대학교에 지원했을 때 보다 합격률을 높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충남대학교에 대해서 선발하는 인원, 학과, 전형 방법, 그리고 전년도 경쟁률과 입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충남대학교와 우리 지역에서 쌍벽을 이루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이죠, 윤희 선생님? 네, 청주에 있는 충북대학교입니다. 24학년도 충북대학교 입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는 충북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 목표와 인재상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이런 교육 목표나 인재상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부각시키면 좋을지 고민해 보셨으면 해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 24년도 올해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충북대학교가 홍보하고 있는 학교의 자랑거리들입니다. 충북대학교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눈여겨보시도록 안내 자료로 탑재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충북대학교 어떤 입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와 마찬가지로 충북대학교 가장 큰 변화는 작년과 다르게 진로 선택 과목을 교과 성적에 반영한다는 건데요. 충남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로 선택 과목 교과 성적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생명과학 2 과목에서 A를 맞은 학생들이 10%, B를 맞은 학생들 30%, C를 맞은 학생들이 60%라고 하면 A를 맞은 학생들은 누구나 모두 1등급을 맞게 됩니다. B를 맞은 학생들은 누적 비율에 따라서 B의 누적 비율 30과 C의 누적 비율 60이 합쳐져서 90이 해당하는 등급 2등급을 맞게 되고요. B를 맞은 학생들은 모두 2등급을 맞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C를 맞은 학생들은 누적 비율 60에 해당하는 5등급을 맞게 되고요. 하나 더 예를 들어놨는데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북대학교도 충남대와 마찬가지로 올해 교과 성적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아마 충남대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충북대학교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두 대학이 모두 반영하고 또 뒤에 배윤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공주대학교 역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게 될 텐데 이런 우리 충청권 대학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모습들은 아마 2등급에서 4등급까지 이 내신 등급대를 가진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 과목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의미로도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충북대학교의 대표적인 전형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북대학교 24년도 전형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는데요.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 1, 2,
그리고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 따라서 최대 6개까지 전형,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요. 단, 실기 실적 위주의 체육 특기자 전형과 학생부 교과의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은 타 전형과 복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체육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체육 특기자 전형만,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이 전형만 가능하고요. 이 전형들과 나머지 전형들도 섞어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전형별로 하나의 모집 단위에만 지원 가능하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충북대학교의 수능 최저 기준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을까요? 충북대학교 수능 최저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2에 설정되어 있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전형들이 모두 최저가 반영되는 전형들입니다.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에 수능 모든 영역에 응시하셔야 되고요. 탐구는 꼭 2과목을 응시해야 하지만 별도의 지정 과목은 없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반영 영역에 포함되니 꼭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되고요. 그래도 한국사는 최저학력 기준 등급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전형들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충북대학교에서 24학년도 입시 계획을 했을 때 시행 계획으로 나왔던 모집 인원 수이고요. 지난달 말일에 5월 31일에 발표된 실제 수시 모집 요강에서는 모집 인원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은요. 학생부 종합 1은 436명으로 전년 대비 68명이 감소했고요. 학생부 종합 2 전형은 316명으로 전년 대비 107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학생부 종합 2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살펴보기로 하지만 특징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약학과의 수능 최저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평균적으로 2등급 정도 강화돼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작년에 3합 8이었던 게 3합 6으로 바뀌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과 기하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평가 영역 살펴보면은요. 충북대학교는 전문성, 사회성, 적극성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각각 46점, 20점, 14점의 배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 2에만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앞에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제 과에 따라서 지정된 과목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미적과 기하만, 그리고 탐구는 과학만 반영됩니다. 자연과학 계열은 과학 탐구 영역만 최저에 반영되니까 요거 꼭 생기셔서 수능 응시하셔야 됩니다. 네,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도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많은 대학과 학과들이 있어서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어떤 과목을 몇 가지 어떤 기준으로 반영을 하는지 반드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살펴보도록 할게요. 충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마찬가지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에 나온 모집 인원수 조금 변동이 있어서 체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역인재 전형인데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충남대, 충북대 모두 우리 충청권에 있는 대학으로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과 학생부 교과 지역경제 배려 대상자 전형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은 이제 충청권, 충북, 세종, 대전, 충남 소재 고등학교에서 3년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지원 자격이 가능하고요.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에 사범 계열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아쉽게도 선발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들어오고 있는 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의 지역경제 배려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친구들의 플러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조건들이 갖추고 있다고 하면 지역경제 배려 대상자 전형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인데요. 학생부 반영은 앞에서 살펴봤던 충남대와 동일합니다. 전 과목 모두 들어가고요. 2, 3학년 때는 계열에 따라서 반영되는 교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석차 등급 이용하고 이수단위 반영되고요. 학년에 무관하게 모든 학년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교과 성적 반영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교과 성적의 진로 선택 과목 ABC 등급에 따라서 등급 부여되고 있고요. 마지막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지역경제 배려 대상자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이 반영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충북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2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지역경제 배려 대상자 전형 이 4가지 전형에 최저가 걸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수능 최저 기준의 내용들을 지금 화면으로 전형별로 이제 보기 좋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과연 충북대학교의 전년도 입시 결과 경쟁률들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형별로 충북대학교 작년도 입시 결과 가지고 왔는데요. 학교 홈페이지에서 공개했던 자료들을 조금 보기 좋게 정리해 놨습니다. 등급이 높은 학과부터 좀 점수대별로 좀 나눠 놨고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의치한 계열이 높은 등급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1점대, 2점대, 그리고 3점대, 그리고 4점대까지 구간별로 색깔을 좀 달리해서 한눈에 좀 보기 좋게 정리해 놨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쉽게 그리고 빠르게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절대적으로 과들을 우열을 나눈 건 아니고요. 그냥 정보를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자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눈에 이렇게 보기 좋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전년도 합격자들의 성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지역의 중요한 대학인 공주대에 대해서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배윤희 선생님께서 본인이 공주이기 때문에 공주대학교에 대한 설명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개를 하면서 자꾸 웃으시니까 네. 아닌 것 같잖아요. 자, 방금 소개받은 공주 배윤입니다. 자, 공주대학교 어떤 학교인지 한눈에 좀 살펴보실 수 있게 학교 홈페이지와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로 공주대학교 한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참고했고요. 공주대학교 희망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공주대학교 어떤 친구들을 원하고 있을지 전략을 세워서 그것을 좀 어필해 줬으면 합니다. 공주대학교 지금 학교 홍보 자료에 23년도 취업률과 또 임용고사 합격자 비율 이런 것들로 학생들 홍보하고 있어서요. 혹시 특히 공주대학교는 사범계열이 유명한 학교잖아요. 그쪽에 사범계열의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좀 유심히 주목해야 할 학교가 공주대학교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전년도와 달라진 주요사항 그리고 변경된 모습들을 포인트를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주대학교 작년과 비교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은데요. 우리에게 좀 유의미한 것은 아쉽게도 지역인재 전형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1명 정도 교과 전형에서 지역인재 전형 감소했고요. 또 하나 주목해서 보이는 것은 체육교육과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체육교육과 일반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로 뽑고요. 학생부 70% 그리고 실기 30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공주대학교 올해 면접이 좀 많이 폐지되고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도 면접이 폐지되고 있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천안에 있는
국가대학들이 면접을 폐지하고 있지만 공주에 있는 사범대, 인문사회과학대, 자연과학대, 간호보건대학, 예술대학, 국제학부, 인공지능학부 등 일부는 면접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과 그렇지 않은 전형들을 꼭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면접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요 사항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공주대학교 교과 전형에서 체제가 좀 완화되고 있는 학과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수능 탐구 영역에서 반영되는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이건 우리 친구들 많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중 한 과목이 선택되었었지만 올해부터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한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저가 있는 전형에 응시할 친구들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중에서 탐구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요. 앞에서 살펴봤던 충남대, 충북대와 마찬가지로 공주대학교도 올해부터 진로 선택 과목 교과 성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에 따라서 점수를 변환하고요. 그리고 가산점으로 산출되는 방식이니까 이것도 앞에 봤던 충남대, 충북대와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올해 공주대학교의 전형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주대학교 전형 요약적으로 살펴보면은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일반 전형이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지원할 전형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실기 실적 해서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살펴봤던 충북대하고는 다르게 공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복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주대학교는 지원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동일 전형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요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한 전형만 지원할 수 있고요. 실기 실적에서도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학생부 교과의 경우 2회 지원이 가능한데요. 학생부 교과는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수험생만 최대 4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세종 친구들은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세종 친구들도 4번까지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능최전, 교과 전형에서 수능최전은 어떻게 반영이 되게 되나요? 공주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걸려 있습니다. 수능 최저 3개의 영역의 등급합으로 걸려 있고요. 학과에 따라서 합산 등급은 다를 수 있으니까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맞춰서 최저 등급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단 수학교육과의 경우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므로 수학교육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수능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탐구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중 한 과목만 반영되고요. 작년과 달리 직업탐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850명이 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평가 요소와 어떤 비율로 신입생을 선발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일반 전형 그리고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 요 두 전형에서만 단계별 전형을 실시합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이고요. 2단계에서 면접이 있어서 면접이 있는 요 단과대학들, 사범대, 인문사회과학대, 자연과학대, 간호보건대학교, 요 대학들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이 많이 폐지됐는데 지금 면접이 남아있는 모집단이 꼭 기억하고 면접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그러면 여쭤볼게요. 면접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들은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공주대학교 면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공주대학교 면접 방법에 대해서는 공주대학교
세종대학교 모집 요강에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뿐만 아니라 서류 확인 면접으로 생기부에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질문들이고요. 작년에 실제로 응시생들에게, 수험생들에게 제시됐던 예시 질문들이 함께 모집 요강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자신의 생기부를 보면서 어떤 것들이 질문으로 나올지 예측해보고 준비해본다면은 공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살펴봤으니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어떤 비율과 과정을 거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주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모두 다 전형 방법은 동일하고요.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를 제외하고는 학생부 100%로 선발합니다. 단 체교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는 학생부와 실기가 반영되고요. 이 두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중에 지역인재 전형은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충청권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3년을 교육과정 이수한 친구들은 지역인재 전형 지원할 수 있고요.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과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출결 성적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공주대학교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출결에 따라서도 출결 10점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실기가 있는 전형에서는 7점이 들어가는데 미인정 결석이나 결과, 조퇴가 있을 때 감점될 수 있으니까 출결에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할 때는 아주 작은 점수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배윤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출결이라든지 아니면 실기 이런 외적인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부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모두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각 모집 단위에 따라서 3합 등급의 숫자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자연과학대나 천안공과대학 그리고 산업과학대학의 경우에 수능 최저가 조금 더 완화됐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지금 그래프와 표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성적 산출 방식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과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이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지 윤희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교과 성적은 이제 학생부 교과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방법은요. 학생부 성적은 교과 성적과 그리고 출결 성적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교과 성적은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도 점수가 들어간다. 이게 올해 공주대학교에서 가장 달라진 점이고요. 출결 성적이 10% 차지하고 있어서 출결에 따라서도 감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는 3회를 1회 결석으로 해서 감점이 될 수 있다 하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충청권,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그리고 공주대학교 세 학교 올해 입시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나의 언니가 나온 학교가 이 학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도권 대학도 좋고 서울권 대학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신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더 많이 발전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오늘 이 짧은 안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시청하신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 많은 준비와 노력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역량을 쌓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들과 만나면서 학생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의 학생들, 학부모님들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희망하시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교육청 대입지원단 다중고교사 전재성 배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